본 영상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디스플레이 산업,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을 보면 딱 이런 생각부터 하실 거예요. 아, 그거 중국에 다 뺏겨서 끝난 거 아니야? LCD 때처럼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저도 지난 20년간 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기억 속에 디스플레이는 끝난 게임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2026년을 앞둔 지금 우리가 알던 그 게임의 규칙이 뿌리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모든 것이 사실 이 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과거의 유령, 바로 LCD 산업입니다. 이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품이 되면서 그야말로 피 튀기는 가격 경쟁으로 갔고요. 일단 공장부터 잔뜩 지어놓고 제발 사주세요 하고 수요를 찾아다니는 구조였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현재의 OLED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는 주문 제작 방식이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이 곧 가격 방어선이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애플 같은 확실한 고객한테 주문 도장부터 딱 받고 나서 투자를 하는 선수주 후투자 방식입니다. 이건요, 이름만 같은 디스플레이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걱정 타당합니다. 왜냐? 우리에겐 LCD 시절에 그 끔찍했던 악몽이 있으니까요.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LCD 시장을 장악했는지 잠깐만 복기해보면 왜 OLED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중국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솔직히 말해 무식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먹혔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라는 무한 총알을 장전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쏟아부어서 생산 능력, 즉 캐파로 그냥 시장을 찍어 눌러버린 거죠. 초반에 불량품이 좀 나와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다 덮어버렸으니까요. 결국 이 물량 공세 하나로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LCD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표준화된 제품이었기에 가능했던 플레이북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그 플레이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 마침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더군요. OLED는 더 이상 물량으로 싸우는 시장이 아니라 철저한 수주형 산업으로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수주형 산업,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애플 같은 갑이 와서 이런 스펙으로 이만큼 만들어줘 라고 도장을 쾅 찍어줘야만 공장을 돌리고 설비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처럼 아무 패널이나 막 찍어내서 누가 좀 사가세요 하던 시절과는 근본부터 다른 거죠. 재고 걱정, 가격 폭락 걱정을 구조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고객사마다 원하는 스펙이 다 제각각이에요. 애플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술과 공급망 인증을 통과한 패널은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비싼 부품일 뿐입니다. 즉, 범용성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LTPO, 투스택 텐덤 같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면서 격차를 계속 벌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성벽, 즉 기술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OLED는 LCD와 달라서 안 망한다는 좀 방어적인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크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공격적인 성장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딱 두 개입니다. 폴더블 그리고 IT.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핵심 이벤트가 마치 짠 것처럼 2026년 한 해에 다 몰려 있습니다. 당장 올해 2분기에 8.6세대 IT OLED 양산이 시작되고요. 하반기에는 애플의 OLED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연말에는 시장의 판을 뒤흔들 북미 최고 기업의 폴더블 폰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2026년이라는 큰 그림을 향해서 착착 맞춰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2024년에 태블릿 시장에서 OLED가 새로 차지한 비중, 그러니까 침투율은 고작 2.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에게?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 태블릿 디스플레이 매출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무려 18.9%포인트가 폭증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IT 기기용 OLED 패널은 스마트폰용보다 훨씬 비싸고 부가가치가 높아서 시장에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돈은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이 녀석, 투스택 텐덤이라는 기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쉽게 말해서 빛을 내는 엔진을 2개에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과 똑같은 힘으로도 밝기는 2배가 되고 고질병이었던 수명은 무려 4배나 늘어났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처럼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기기들의 번임 문제를 기술적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술은 해결됐고 그럼 남은 건 뭐죠? 바로 가격이죠. 8.6세대 공정이 바로 이 가격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기존보다 훨씬 큰 유리 원판에서 패널을 찍어내니까 버리는 부분 없이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리포트를 보니까 이걸로 원가가 10%에서 2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패널 가격이 뚝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은 노트북, 더 많은 태블릿에 OLED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산업의 큰 그림은 다 그려졌을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데? 제 20년 경험을 여기에 녹여서 아주 실전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차트인데요. 복잡하게 보실 거 없이 딱 하나만 보세요. 막대그룹프가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예상 이익이고요. 꺾은 선이 주가입니다. 놀랍게도 이 둘의 움직임이 0.77,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이익이 갈 길을 주가가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는 아주 정직한 주식인 거죠. 그런데 차트 오른쪽 끝을 보세요. 25년, 26년 이익 전망치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딜 향할지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관점인데요. 많은 리포트들이 이걸 그냥 턴어라운드다, 흑자 전환이다 이렇게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진짜 돈을 버는 구간, 투자 회수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WACC는 은행이자 같은 사업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ROIC는 투자해서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률,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말이죠. 이 순이익 ROIC가 본전 WACC도 못 넘어서 계속 까먹는 장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벌어들이는 돈이 이자 내고도 남기 시작하는 진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어도 리스크 관리는 생명이죠. 그래서 저에겐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8%입니다. 왜 하필 마이너스 8%냐고요? 이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면서 몸에 새긴 일종의 생존 규칙 같은 겁니다.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쓰는 손절 원칙인데 매일매일 있는 자잘한 변동성에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말 이 주식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하는 기준선이 되는 거죠. 이건 푼돈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내 계좌를 박살낼 수 있는 치명타를 피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의 최종 스탠스와 핵심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투자 스탠스는 비중 확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주식은 PBR이 1배도 안 되니까 싸다, 이런 낡은 자로 이 산업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묵혀두는 가치주가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성장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잃지 않는 투자의 고수는 대박 종목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LCD처럼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원천적으로 벌어지기 힘든 구조를 찾아내죠. 지금의 OLED 산업이 바로 그런 구조적 안전장치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붙어있던 과거의 유령을 함께 걷어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도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거대한 변화를 놓치고 있는 그런 유령이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 번쯤 꼭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예술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